미국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그것도 실전 같은 훈련 중에 전 세계 해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누구도 탐지하지 못한 괴물이 바다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어뢰로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괴물은 한국산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일부 각색하여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 출신으로 1975년 20살에 입대한 이래 30년을 바다에 바쳤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USS 미시간급 핵잠수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지금은 70고개를 넘긴 나이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미국 해군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소련과의 냉전 시대였지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것이라고 말이죠. 길이 170m 핵잠수함 안에서 태평양을 누빌 때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소련 잠수함도 우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동맹국 해군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6.25 때 우리가 도와준 나라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바다에서는 더욱 그랬죠.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1998년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이 림팩 훈련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환태평양 해군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훈련이었습니다. 그해 림팩에는 일본, 호주,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참가했어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도하는 훈련이고 다른 나라들은 구경하러 오는 정도라고 여겼거든요. 훈련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 해군 대표단을 처음 봤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크게 말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서 설명을 듣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아직 멀었구나 하고요. 해군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잠수함 한 척이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바꿔버렸거든요.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던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 훈련 당일 아침, 저는 USS 러셀 구축함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푸른 바다 위로 각국 함정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잠수함을 처음 본 순간이 기억납니다. 장보고함이라는 그 잠수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길이 56m로 우리 핵잠수함의 3분의 1 크기였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는 건 핵잠수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원자로로 계속 전기를 만들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디젤이 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옆에 톰슨 함장이 말했어요. 윌리엄스 제독, 저 작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어요. 적함 역할 함정들을 잠수함들이 찾아서 어뢰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핵잠수함 2척, 일본 잠수함 1척, 그리고 한국의 장보고함이 참가했죠. 신호탄이 터지자 모든 잠수함이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소나 화면으로 지켜보는데 처음엔 4척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 신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소나 요원이 당황하며 보고했죠. 제독님, 한국 잠수함을 놓쳤습니다. 처음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30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적함 역할 구축함에서 어뢰 공격받았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판정관 확인 결과 한국 잠수함의 공격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구축함에는 최첨단 소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시간 동안 그 작은 디젤 잠수함은 계속해서 우리 함정들을 격침시켰습니다.
구축함 3척, 프리기탐 2척, 일본 구축함까지 모조리 당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핵잠수함마저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USS 로스앤젤레스급이 한국 잠수함에게 발견당해서 어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아실 해군 중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제동님, 저 잠수함은 유령 같습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접근해서 공격하고는 다시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훈련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우리 최신의 함정을 포함해 총 13척을 격침시킨 거예요. 그날 밤 한국 해군 김대령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대령, 어떻게 그런 전술이 가능했습니까? 김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작은 바다에서 훈련해 왔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조용해져야 하고 더 정확해져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넓은 태평양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에 익숙했지만 한국은 좁은 해역에서 정밀함을 키워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의 진짜 장점을 알게 된 거죠. 조용함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해군력 상식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림팩 훈련 후 저는 한국 해군을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들여와 조금 개량한 정도겠구나 하고요. 실제로 장보고급은 독일 209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파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들여온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소음 저감 기술이 놀라웠어요. 해군 정보부 친구 잭슨 중령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잠수함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잭슨이 답하더군요. 윌리엄스, 우리 핵잠수함보다 조용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핵잠수함은 원자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일 때 거의 무음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젤 잠수함의 숨겨진 강점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차세대 잠수함 손원 1급을 개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정보를 접하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디젤 잠수함인데 SLBM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말해요. 그동안 핵잠수함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무기였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큰 미사일을 쏘려면 거대한 발사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잠수함 자체가 커져야 해요. 2021년 9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새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에서 현무 4.4 미사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저는 그날 펜타곤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바닷속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브리핑 진행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정보부장이 답했어요. 한국은 미사일 소형화와 발사관 설계 기술에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더군요. 브리핑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내가 물어봤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바다의 균형이 바뀔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큰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확신했죠. 한국 해군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짜 파트너라는 걸 말입니다.
2004년 림팩 훈련, 저는 이번에는 관측 자문관으로 참가했습니다. 1998년 충격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해군 실력이 궁금했거든요. 그해 림팩은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미국 해군의 자존심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이 참가했습니다. 길이 333m, 승무원 5,000명이 탑승하는 거대한 바다의 요새였죠. 항모 주변엔 최첨단 호위 전단이 배치됐어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2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4척까지 총 11척이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어요. 적국 잠수함들이 우리 항모 전단을 공격해오는 상황 가정이었죠. 한국에서는 손원 1급 잠수함이 참가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이번 훈련 목적은 항모 전단 대잠 작전 능력 점검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항모 전단은 완벽한 대잠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소나 부위를 수십 개 투하하고 대잠 헬기들이 끊임없이 순찰을 돌았어요. 이지스함들의 레이더도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저는 항모 전투정보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리 전단 모든 함정이 파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훈련 시작 2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항모함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어뢰 경보. 우현 2시 방향 어뢰 접근 중. 전투정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11척 호위함이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잠수함이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정관 확인 결과 한국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었어요. 항모는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30분 후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이 또 공격받았고 그 다음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당했습니다. 정말 도미노가 넘어지듯 우리 함정들이 하나씩 격침당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구축함들까지 모조리 당했습니다. 최신의 이지스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훈련 후 결과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멍한 표정이었어요. 항모함장이 말했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모든 센서를 피해서 접근한 겁니까? 한국 해군 지휘관이 조용히 답했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전술과 장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틈새를 찾는 것이 저희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한국은 약한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거였어요. 그리고 디젤 잠수함의 조용함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됐죠. 그날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다의 룰이 바뀌었어요. 크고 강한 것만이 승리 조건이 아닙니다. 2004년 림팩은 전 세계 해군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 림팩 이후 저는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훈련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작되는 훈련에서 한국 해군 장교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보여준 정확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잠수함 승무원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이중령이라는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실수할 여유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했어요. 우리 미국은 실수해도 다시 할 기회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하고 더 정확해져야 하는 거였어요. 한국 해군사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사관생도들 교육과정이 놀라웠어요.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결합됐고 특히 전술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 창의성은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교관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죠.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강점이었어요. 잠수함 내부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소통도 완벽했습니다.
함장과 이야기하는데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제동님, 저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는 것이 저희 전통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강함은 단순히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명량대첩에서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였어요. 응급상황 대응 연습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재 발생 가정하에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한 병사가 답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날 지네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세계 최강 해군력이 탄생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그들의 실력은 이제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확신했어요. 한국 해군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우는 군대라는 걸 말입니다. 2020년 저는 국방정책연구소에서 한국 해군력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잠수함의 진짜 실력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새로운 잠수함의 스펙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00톤급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999톤이었어요. 거의 4,00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83.3m, 폭 9.6m, 승무원 50명이 탑승하는 이 괴물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무장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수직 발사관 6개에 현무 44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어뢰 발사관 8문으로 백상어 어뢰와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수상함보다 강한 화력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소음 수준이었어요. 수중에서 배터리로 항행할 때 소음 수준이 95데시벨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다 자연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동료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이 잠수함은 정말 바다의 유령이에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최신 소나로도 탐지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런 3,000톤급 괴물을 9척이나 건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차분 3척은 이미 진수했고 2차분 3척, 3차분 3척까지 총 9척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정말 엄청난 전력이었습니다. 9척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은 54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간 규모 핵보유국 수준의 전략무기였습니다. 2021년 한국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펜타곤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짜 해양강국이 됐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잠수함의 운용 방식이었어요. 단독작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필요하면 6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 해군의 작전 교리도 독특했습니다. 소수 정예로 적의 핵심을 타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적의 항모나 상륙함을 우선 목표로 삼아서 전쟁 의지를 꺾는 전술이었습니다. 2022년 환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한국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제독님, 저희는 이제 어느 바다든 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역 해군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4년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제 이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보다 먼저 움직일 나라가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결과가 명확했어요.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면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들이 출동하면 이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괴물 같은 잠수함 3척이 대만 해협에 배치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각각 6발의 탄도미사일과 다양한 대함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중국 함대가 접근하는 순간 18발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상륙작전의 필수적인 상륙함들이 한국 잠수함의 표적이 되는 거니까요. 75형 상륙함이나 71형 상륙함 같은 거대한 함정들은 잠수함 앞에서는 그냥 거대한 표적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대잠 작전을 펼쳐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만 해협의 복잡한 해저 지형은 오히려 디젤 잠수함에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펜타곤 브리핑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중국 상륙함단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대만 해협 인근에서 한미 합동 잠수함 훈련이 늘어났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례 훈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훈련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기동성과 정확성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협소한 해역에서의 작전 능력은 우리 핵잠수함보다 뛰어났어요. 한국 해군 지휘관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제동님,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정했거든요. 2024년 말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 해군 장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 해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만 해군 제독이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다 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근 인공위성 정보를 보면 한국 잠수함들의 활동 반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동중국해는 물론이고 남중국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진짜 전역 해군이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잠수함들이 균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30년을 보냈고 퇴역 후 20년 동안 해군 전략을 연구해왔어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998년 림팩에서 처음 한국 잠수함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해왔는지,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걸 봤어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리튬 배터리까지 도입해서 수중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 덕분에 3주 이상 수중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부 핵잠수함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디젤 잠수함의 조용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바다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의 핵 추진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해양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우리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은 해군 장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을 연구하라고 말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바다에서 강국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라고 하죠. 한국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입니다. 남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술로 발전시켰어요. 두 번째는 실전 같은 훈련입니다. 평시에도 마치 전쟁 중인 것처럼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DNA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그 정신이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이에요. 최근 한국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 퇴치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까지 정말 전 세계 바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역 해군이 아니라 전역 해군입니다. 세계 어느 바다든 갈 수 있고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정말 세계 최강의 해군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한국을 진짜 해양강국으로 인정할 겁니다. 나는 여전히 미국 해군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바다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맹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